안녕하십니까. 진사. 안녕하세요. 네, 이세정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제1기 우리 행정사 실무 수습을 마치는 날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두 분께서 제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참 즐겁게 행정사 실무 수습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 실무수습 그동안 받으신 소감과 함께 자기 자신 소개와 주로 좀 공직 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받으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형 세이프티라는 데에서 건설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근무했던 데는 경기도청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명퇴를 하고 안전에 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이종봉 선생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봉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은 광주시청에서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해서 현재는 대원산업개발이라고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행정사 요번에 실무수습하면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설직,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 업무를 해서 행정사는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와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은, 김대순 선생님은 지금 연세가 74세신데 이게 정정합니다. 예, 그 사업들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퇴직 후에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제는 공무원 퇴직하고 이제 퇴물이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제2의 인생,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귀감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네. 우리 이종봉 선생님께서는 어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직으로서 행정 업무를 주로 했는데 이번 실무 수습을 하면서 행정사가 업무 영역이 꽤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실제 퇴직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행정사 업무를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요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그동안 이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각종 뉴스를 지금 장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오른쪽에 이제 화면상으로는 이제 왼쪽이신데, 우리 김대순 대표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대순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시기가 언제이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건설 공사를 오래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건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시간이 남고 해서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거를 그 공부를 해서 이거를 획득했습니다. 그걸 획득하게 되면 재해 예방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혼자라서도 가능하고요. 네. 법인으로서도 이렇게 그 업무를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그 김용균 씨의 그 화력발전소에서 사망으로 내서 네네, 아주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돼서 이게 2021년도 1월 26일 날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있다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부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하게 되었고요. 네. 이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그 5명 이상이면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정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근 씨가 그 화력발전소 죽은 바람에 이것을 그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는 좀 각성을 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이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는 차원으로 이렇게 그 제정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나라 산업재해 규모가 네. 2006년도에는 2만 달러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산업재해는 사망 만인율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이 1.0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10,000명당 1명이 죽었어요. 예, 2만 달러 시대 2006년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다가 3만 달러가 2017년에 이제 3만 달러가 됐는데 이때는 0.52명 정도 됐습니다. 네. 좀 만 명당, 떨어졌죠. 만 명당. 만 명당 0.52명이 사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그 2021년, 2020년이 보통 얼마나 됐냐면 0.43 정도 됩니다. 네.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밑에 쪽에. 네, 그럼 제가 예, 예. 우선 정리를 해보면요. 그동안 예, 예. 말씀하신 거 내용을 보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죠. 예, 시행은 그렇게 제정은 됐습니다. 1년 전이지만, 예, 예, 2020년도만 시행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50인 이상인 기업에 사업장에만. 적용을 했다가, 예, 50인 미만은 2년 유예해서 2024년 금년 2년 1월 27일 이제 며칠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배경은 이제 그 김영균 씨가 그 화력발전소에서 예. 사망을 하면서 이제 재해가 이제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말인율이라고 그런가요? 예, 사망 만인율이라고 만인율, 얘기를 예, 합니다. 그걸로 만 지표 명당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명당 이제 1.0 했다가 0.43명까지 떨어졌지만 아직도 이 수치는 예, 우리 OECD에 비하면 매우 그 사망이 높은 편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OECD 국가 평균 사망 만인율이 얼마냐면 0.29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평균에 독일 같은 데는 벌써 그 20년도에 0.07명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데 0.08, 네. 일본 애들은 0.15, 그다음 미국 같은 0.35 정도가 되는데 이거 평균이 0.29입니다. 그러니까 0.29인데 네, 우리는 현제 0.43. 0.43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부 초기에. 네. 그게 얼마냐면 0.43이 오다가 네. 그동안에
전에 노드맵 발표하기 전 그냥 그 현 추세로 간다면 2026년도에는 0.39로 추정이 됐었는데 네. 그거를 그 현장 책임성 위주 또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을 해서 네. 0.29까지 줄이자는 목표 하에 지금 전 정부가 총 힘을 다해서 네.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0.29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네.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0명당 0.43명이 사망을 하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높지 않은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00명당 1명도 아니고 예. 10,000명당 그냥 결국은 20,000명당 1명이 그 사망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감으로는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않습니다. 이거를 그 OECD 평균에 비하면 높고 여기 또 사망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상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이제 이것도 높은 건데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 예. 그 어떤 그 이제 처벌이 강화됐겠죠. 예. 예. 근데 이 처벌은 어떤 내용인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간이 목적이 뭐냐? 네. 그거하고 이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네, 그거는 이제 81년도에 제정을 해서 82년 하반기에서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네. 이 법이 계속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오면서 현재 이르렀거든요. 네. 이 법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사고가 그때 획기적으로 줄질 않아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왔는데 네. 이 법이 목적이 뭐냐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목적 자체가 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를 네. 얘기합니다. 근로자. 예. 그 사람들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목적 자체가 사업주나 또 경영 책임자, 네.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점이 달라졌군요. 예, 관점이 달라서 그래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아, 예. 그런데 이 두 법 자체가 네. 실질적으로 두 개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직도 지금 살아있죠? 살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적용을 받으면서 네.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적용이 금년 1월 20일 이제 5명 이상 사업장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 재해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예, 하나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산업재해. 예, 하나는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 예. 중대산업재해는 뭐냐면 아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관련돼서 사망이나 부상하거나 네. 질병에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중대 시민재해는 어떤 특정 원료라든지 제조물 또 공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개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입니다. 그러면 그게 재해가 난다고 해서 전부가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중대산업재해는 처음에 말씀드린 거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거나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네.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부상자가 2명이 있거나 그것도 중대산업재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되는 그런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이 나오면 중대산업재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처벌 대상이고요. 네. 처벌 대상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도 또 마찬가지로 사망자 한 명이 발생됐거나 동일한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 나올 때 중대 시민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중대 재해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처벌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럼 처벌을 예. 그 경영자를 처벌하는 건가요? 자, 처벌은 네.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음. 이제 저 중대재해법과 달리 적용이 됩니다. 네.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먼저 말씀드리면 중대재해가 처벌이 됐을 때는 아까 경영책임자라든지 대표자라든지 이 경영책임자, 대표자, 공무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 예. 예.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에 징역을 1년 이상 징역이거나 또는 1년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개인한테 받게 돼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 이런 분들한테요. 그래서 굉장히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가 개인적으로 내야 되고 그 법인도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 위에도 근로자가 피해액의 5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제가 법이죠. 봐도 예. 아유, 그 사업주가 이제 바짝 긴장하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거 사고만 났다 하면 그 기업에 치명적인 이제 손해가 가해지는데,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년도 1월 27일부터 네.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하는데, 예, 5인 이상.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원래 시행이 되는데 이미 시행이 됐죠. 들어갔죠. 네, 50 이상은 전에 시행됐고 네, 지금은 근데 뭐 왜 그동안 그 정부에서는 이거를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요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네.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부족하고 전문가들이 부족한 뿐더러 네. 또 이거를 하면 경제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그러고 있고 네. 예, 또 그동안에 이제 쭉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안전보건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하고 서로 상충이 돼서 이게 서로 이렇게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그 계획대로 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네네네. 뭐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예.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업의 위축을 예. 당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뭐 경영을 못해서 문을 닫는다든지 심지어는 5인 이상이니까 한 명을 강제로 해고해가지고 4명으로 줄어버린다든지 이런 예.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좀 2년만 더 연장해달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야당에서는 다수당이죠. 야당에서는 동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상 모두가 이 법 적용을 받는다. 예. 그런 건데 이 양면의 양날의 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전도 해야 되고 또 사업자로서는 사업 경영에 좀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이종봉 국장님, 그 광주에서만 35년, 거기 태어나서 고향이시고, 거기서 지금까지 이제 뭐 한 60여 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뭐 광주하면 이제 손바닥 보듯이 훤하시겠네요. 네, 태어나서 네네. 군대 3년 간 거 이외에는 다 광주 살았으니까. 그럼 광주에서는 주로 그
그 공직생활 하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하셨나요? 저야 이제 주로 행정적인데 이제 과장돼서는 이제 하천 침수공간이라서 경안천에 네. 그 이제 자전거도라든지 친환경 그런 걸 주로 많이 했고요. 네. 주로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 네, 아, 친환경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만드는 걸 많이 했죠. 광주- 침수공간 조성 사업을 많이 했죠. 또 광주가 또 이제 하천이 경안천인가 네, 하천이 경안천이 있고, 바로 팔당으로 들어가는 그 그것도 길이죠. 그것도 이제 그 한강 네. 상수원 보유기고 네, 그렇죠. 또 남한산성을 또 일부 네, 있죠. 남한산성 저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자연 등재했거든요. 경관도 좋고 해서 환경에 아무래도 네. 역점을 둬서 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 어떻게 좀 자랑 좀 해주시죠. 광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가지고 이제 홍보가 많이 됐고요. 네. 광주 하면 그 도작입니다. 도작인데 이제 이천 여주는 생활작이고 저희 광주는 이제 그 예술품이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가의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자하면은 이제 그 중부고속도로 네. 곤지암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그 도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광주의 도자기를 전시하고 판매하니까 거기 가면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도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60개 업체들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좀 들어보니까 도업이 네. 많이 좀 이렇게 침체된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좀 지금 퇴직하셨지만 그 후배들한테 그 도자업이 좀 활성화하도록, 네. 그 도공들이 막 이렇게 이제 직종이 사라지고 그 계승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 산업이니까 가서 좀 격려 좀 해주시고, 네네네. 요업을 좀 많이 아무래도 여주, 이천, 광주가 도의 벨트 아니야?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데 네.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럼 거기서도 학교도 졸업하시고, 네, 이제 그러셨겠네요. 네네. 초중고등학교 다 광주에서 다녔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마이크를 돌려서 이제 김대순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이제 적용을 받는 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아, 이 의무를 이행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할 뿐더러 그 산업안전 지도사를 고용해야 되는 건가요? 고용을 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지도사뿐이 아니고 지정을 해서. 안전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기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안전기사를 뽑든지 아니면 외부의 지도사에 대해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 안전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안전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 지도사를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 산업안전 지도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예. 산업안전 담당 직원을 정해서 예, 수시로 예, 산업안전 지도사와 업무 연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예, 해야 될 그런 그 제도 자체적으로 이게 제도를 구축해 나가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80만여 개의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그 기술 자격이 그 전망이 좋겠네요. 전망은 이제 뭐 정말 좋다는 것보다는 네, 정말 산업을 이렇게 해가면서 네, 할 일이 많겠어요. 사고가 네, 나지 않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숫자가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84만여 개의 중소기업에서 이 숫자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일시에 커버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생각입니다. 자격시험이 어렵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좀 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네. 하시면 뭐 인터넷 충분히- 통해서 뭐 예, 여러 가지가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시죠. 이종봉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건설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회사 이름이 주대원산업개발입니다. 그게 이제 주사무소가 광주인데 광주에 있죠. 그러면 거기도 이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도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그 공무 담당을 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아, 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거기 이사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걸 좀 관여를 해서 그러면요, 네. 아무래도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게 이제 방지가 최고예요. 그러면 예방이 제일 예, 예. 중요한 그래서 거죠. 우리 모범적인 기업이 될수록 우리 이종봉 이사님이 좀 모범적인 기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시켜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지역에 이제 이렇게 지역에 이제 지도급 인사니까 예, 이제 아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이 행정사 자격증 이제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행정사업을 개업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산업안전 지도사로서 예. 건설 분야입니다. 이 네. 산업안전 지도사가 이제 분야가 화학, 기계, 전기, 보건, 이렇게 건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건설 쪽에 이게 행정사의 업무와 접목이 될 수 있는 걸 접목을 시켜서 네. 그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하는데 주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소는 뭐 개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 그럼 접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켜서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시행과 예, 관련해서 예. 우리 행정사들이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네, 네. 연계를 시켜서 네. 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종봉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행정사 사무실을 어떻게 개업하실 생각은 아직은 뭐 생각이 없는데요. 네. 향후에 뭐 100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어떤 금전적인 저거보다도 제가 그동안 행정 경험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행정사가 할 분야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어떤 보수보다도 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또 네, 그런 분들한테 안내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고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 행정을 하는데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역에 봉사하면서 네,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이제 공직 생활을 뭐 이제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연금도 다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죠 지금? 예? 새끼 먹으면 되는 거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시죠? 아유, 그냥 그렇고 자녀들 사는 다 이제 출가해가지고 독립했고 이제 부부들끼리 이렇게 연금 받고 오손도손 하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남은 우리 여생은 정말 우리가 공직 경험한 거 그동안에 또 공직 퇴직 이후에 공부한 거를 노하우 이제 자산으로 해서 인생은 나누어 갖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좀 봉사하면서 물론 막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멋진 노년의 삶을 네네. 예, 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이종공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나서 지금까지 사셨기 때문에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면 옷깃을 스쳐도 물어볼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더 공부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난 그거 몰라요 이러는 것보다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아니면 내가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나중에 이제 거기 시장도 출마하시고. 아유, 시장. 나이가 지금 몇가 되는데. 지금 바이든은 대통령은 지금 80세가 됐고 트럼프도 봤을 텐데 지금 대선 세계 제1의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빵집 사장님들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봤는데 이거 어떻게 영업하려는 거냐 그러는 건데 빵집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빵집을 그만두라는 건 아니고 조금만 신경 써서 정말 법이 시행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직장 내에서 내 일터에서 이게 사람 하나라도 다치고 이게 죽으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탓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것만 충실하게 이게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 전보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미 법이 시행됐으니까 좀 거기에 좀 따라가는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또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또 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목적은 오로지 그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 예, 오늘 지금까지 수습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